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박수 안 친 분들은 알아서 해. 자, 오늘은 395페이지입니다. 395페이지. 제3절 면적, 높이 및 층수의 산정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면적 부분인데요. 첫 번째 대지 면적. 자, 말 그대로 자, 저를 봐요. 건축물이 뭐야? 자, 이래 있다면 밑에 있는 것은 대지 면적. 그죠? 대지 면적. 그리고 대지와 건축물이 맞닿은 면적 있죠? 면적. 요거. 물론 이제 계산 방법을 오늘 배우겠지만 요거. 대지와 건축 맞닿은 면적. 이게 뭐예요? 이게 건축 면적. 건축 면적. 그 다음에 층수를 이런 식으로 했다. 그죠? 자,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그렇죠? 예. 둘 다 합하면은 바닥 면적이 합계. 바로 연면적. 물론 지하층도 포함되는 겁니다. 지하층도 바닥이니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대지 면적. 줄 거세요.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이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대지 면적은요, 대지 앞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대략적인 모양은 알 수 있지만은 솔직히 정확한 모양은 모르죠.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직각으로 내려다 봐야 정확한 모양을 알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수평 투영 면적이란 위에서 밑으로 상하죠. 상에서 하로 직각으로 내려다보는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땅을 봤을 때 정확한 모양을 알듯이 그게 수평 투영 면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지정 건축선이 아닌 다른 것들은 그 건축선과, 그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부터 건축선까지는 대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죠? 처음 들어봐요? 아니요. 처음 들어요? 대지 면적이 포함되지 않죠? 예, 않고, 뭐만? 지정 건축선은 포함되죠? 예. 그것을 1번이 그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걸 한 번 더 강조한 겁니다. 2번은 도시 군계획 시설인 도로, 공원 등이 있는 경우죠. 우리 경우는 국토법 시간에 배웠죠. 그죠? 예. 도시군계시설 부지로 지정되면 당연히 그 부분은 대지 면적에 산정하지 않는다. 간략하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깁니다. 볼 거 없어요. 자, 건축 면적입니다. 요거. 건축 면적. 자,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지붕과 벽, 지붕과 기둥 있죠. 아무래면 지붕과 기둥보다 지붕과 벽이 있는 건축물이 더 많죠. 그러니까 먼저 지붕과 벽을 말하는 것이고, 벽이었으면 외곽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림은 그렇지만은 보면 외곽 쪽에 뭐가 있습니까? 기둥 있고 벽 있죠. 그죠? 그러면 외벽이다. 위에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외벽에 뭡니까? 중심선으로, 안쪽이죠. 중심선으로 둘러싼 부분 안쪽 면적이 바로 뭐라고요? 건축 면적이고, 만약에 지붕과 기둥이 있다. 그러면 외곽 기둥의 중심선이 되는 겁니다. 외곽 기둥의 중심선이다. 그 내용이에요.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그래서 처마 알죠? 먼저 처마. 뭐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건 처마. 이게 처마, 이거 나와 있는 거 이렇게 처마 이렇게. 그리고 차양은 보통 우리가 이제 햇빛 가리개입니다. 일종의 창문. 남향이야. 햇빛 들어오면 좋아. 근데 여름에 더워요. 그럼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창문 위에 이렇게 설치하는 거 봤죠, 그죠? 예.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예,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리기가 좀 애매해, 그죠? 여기가 창문이다.
창문이다 그러면은 여기 위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너무 큰가요? 햇빛 가리게. 그 다음에 부연은 뭐 일종의 뭐 석가래 일종인데 그냥 이것도 그냥 넘어가시고 하는 양이 많으니까 하여튼 처마나 차양이나 부연 등등 있는데 하여튼 건축물에서 튀어나오는 부분 그 이해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처마든 차양이든 그냥 규정이 없으면은 어떨까요? 나 여기다 건물에다가 쫙 해놨으면 이게 뭐야? 처마야? 이상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하라고 딱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1m. 뭐라고요? 1m. 1m까지는 무조건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1m까지는 건축 면적에 산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m면은 자, 요것을 위에서 보면 또 튀어나왔겠죠, 그죠? 그러니까 1m. 최대 1m까지는 요걸 빼는 거예요, 이렇게. 왜? 만약에 이거 안 빼면 위에서 보게 되면 넓게 보이니까 빼는데, 하지만 세 가지는 좀 더 길게 봐주는 겁니다. 그죠? 그거 보세요. 먼저. 처마, 차양 등등. 맨 끝에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얼마? 1m. 최소 일단 1m 이상, 자, 1m 줄 것이고요.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그 돌출된 끝 부분부터 들어봐요. 끝. 그러니까 끝에서 거꾸로 1m, 끝에서 1m,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끝 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이럴 때, 자, 1번. 전통사철은 최대 4m까지 봐줍니다. 그죠? 4m까지. 전통사철은 4m 이하까지. 2번. 축사는 3m 이하까지입니다. 아무래도 뭐, 소, 돼지 기를 때 차단계도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환옥은 2m 이하까지입니다. 4번. 충전시설인데, 이거는 자동차 충전시설입니다. 하여튼간에 충전시설도 2m 이하까지. 이 네 가지는 그렇고, 나머지는 전부 5번. 나머지 전부 99%는 1m. 네 개만 아니고요. 전통사찰, 다 같이. 전통사찰. 몇 미터? 4m 이하. 4m 이하. 그 다음에 축사. 몇 미터? 한옥. 2m 이하. 그 다음에 충전시설. 2m 이하까지. 2m 아니요. 2m 이하까지. 그러니까 2m든 1.5m든 관계없습니다. 최대 2m까지 안쪽으로는 건축 면적에 산정하지 않는다. 전통사찰 따라요. 전통사찰. 몇 글자요? 그래서 4m 이하예요. 따라합니다. 추욱사. 따라요. 추욱사. 몇 글자요? 사기치네요. 3m 이하입니다. 추욱사. 욱은 말로 하지 말고 배려. 추욱사. 그 다음에 한옥. 몇 글자? 두 글자.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충전. 몇 글자? 두 글자. 나머지는 전부 다 1m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됐고 3번. 다 볼 거 없습니다. 몇 개 중요한 것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엉뚱한 데 구석에서 된다면 그거는 아예 틀려낸 거기 때문에 다 못 외워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공부한 데도 거의 나왔으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3번. 한번 건축 면적이 빼는 게 있습니다. 자, 1번.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 저를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가보면 뭐 다 그런 거 아니지만은 왜 현관문 들어갈 때, 현관문 이렇게 들어갈 때 보면은 들어갈 때 지대가 좀 높아가지고 여기다 뭐 해서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있는 거 봤죠, 그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 높이가 얼마? 1m까지는 요거 뺍니다. 최대 1m 이하. 그러니까 요거 위에서 보면은 요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 1m는 뭐라고요? 뺀다. 그 말이죠. 그 얘기. 자,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 무조건 건축면에서 뺀다. 그런데 가로안에 보니까요.
창고 중 물품을 입출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킬 때에는 1.5m입니다. 그러니까 화물차, 뭐 1톤이든 뭐 이런 화물차가 뒤로 재가지고 물건을 뭐 창고에 뭐 이렇게 집어넣고 내려갈 때 그 접안시킬 때는 한 1.5m까지 줘야 된다. 그래 본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m, 차량 접안자 나오면 1.5m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끝까지 안 할 겁니다. 자, 바닥 면적. 바닥 면적 뭡니까? 1층의 바닥 면적, 2층의 바닥 면적, 그리고 여기는 몇 층이죠? 5층이죠. 그럼 5층의 바닥 면적은 5층 정도 다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벽의 중심선 안쪽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뭐냐? 여기가 만약에 501호면 501호의 바닥 면적. 안쪽 이렇게 면적하면 되겠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줄 거세요. 건축물의 각 층, 층 또는 일부, 501호, 502호, 각 층 또는 일부로서 마찬가지입니다. 맨 끝에 벽이 되었던, 벽이면 벽의 중심, 기둥이면 기둥 중심입니다. 끝에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이다. 자, 그러면 1번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이다. 이거요, 벽이 없다, 기둥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벽과 기둥이 없는 그런 얘기 하겠죠. 만약에 벽과 기둥이 없다면 그게 말이 돼요? 자, 건축물의 필수가 뭐죠? 지붕이에요, 지붕. 벽이 없어요, 기둥이 없어요. 그 뭐예요? 붕붕 떠다니는 그냥 공중부양 건축물이 그냥 이렇게 떠다니면서, 그 뜻이 아니라 구획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있어야 할 자리에 왜 벽이 안 보이지? 왜 기둥이 안 보이지? 일반적으로 벽과 기둥은 어디 있습니까? 중앙에 있어요, 외곽에 있어요? 외곽에. 요것도 외곽에. 뭐 일반적으로. 그러면 왜 벽이 왜 외곽이 없지? 지붕이 있는데? 왜 기둥이 왜 안 보이지? 분명히 있긴 있는데 지붕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붕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외곽 쪽에 기둥 내지는 외곽 쪽에 벽이 있는데 그곳에 있어야 될 그 구획되어야 할 그 자리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붕은 이래 있는데 양쪽에 없다. 아예 없다는 거 아니죠, 그죠? 양쪽에 없다. 어디 있다? 가운데 있다. 가운데 있다. 자, 어디 가면 볼 수 있죠? 그래, 주유소. 그런데 이 부분도 위에서 수평투영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 똑같이 해도 면적이 이래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이 부분이 가로가 10이고 세로가 10이 됐을 때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100이 하기에는 이 주유소 사장은 억울한 거야. 왜? 양쪽이 횡하니까. 양쪽에 다 있으면 이해하겠는데 없잖아요, 그죠? 요거 가지고 벌렁 행한데 이걸 100을 주기가 애매하죠, 그죠? 그 빼주는 겁니다. 그냥 많이 빼지 말고 1m씩만 빼자. 1m씩만 끝에서 여기 1m 빼는 겁니다. 1m만 빼도 면적이 일정 부분 감소되겠죠. 자, 그러면 요 건축물에 요렇다면은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네?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적지 말고 어떻게 64예요? 그거 나도 알아. 나와 설명해봐. 뭐 이런 게 다 있노? 자, 맞습니다. 88에 64죠, 그죠? 예. 딴 데 가니까 넘어갔어. 그러니까 왜 88이요? 그러더라고. 요것죠. 그러니까 양쪽이죠. 이쪽에 1m, 그죠? 여기도 1m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8m, 그래서 88에 64죠. 자, 100인데 1m만 호투해도 굉장히 많은 면적이, 그죠? 감소되면 알 수 있죠, 그죠? 그 1m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책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 노대나, 다 거의 비슷한 겁니다. 발코니, 차량 가리는 거니까요. 일종의 다.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보통 노대 등인데, 그냥 발코니 하나만 기억에 남기면 돼요. 그냥.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 자, 가로 안 있는 걸 일단 접어치고,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줄거세요. 가장 긴 외벽. 일단 줄거봐요. 가장 긴 외벽. 그렇죠.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공제, 뺀다.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그리면은, 아파트다 그러면, 자, 여기가 거실이에요. 여기가, 잘 보세요. L. 여기에 가장 긴 면적. 거기 가장 긴 면적 있죠. 거기다 여러분도 L 적어봐요. L. 길이. L. 적어놓고. 자, 요것이 1.5m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아파트 가면 발코니가 아무리 넓어도 최대 1.5m까지밖에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파트마다 가보면 다 면적이 다 거의 똑같잖아요. 실질적으로는 1.5m가 안 돼 보이죠. 외벽의 중심선부터 여기 중심선부터 1.5m입니다. 그리고 1.5m 이하니까 반드시 1.5m가 납니다. 1.3m 되고요. 그죠? 자유죠. 원룸 가보세요. 1m도 안 돼. 왜 그럴까요? 건축비 아끼려고. 아주 조그맣게 세탁기 하나 딱 갖다 줄 수 있는 거 공부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요를 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요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산정하지 않을 때 뭐라 불러요? 발코니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베란다가 아니에요. 뭘 베란다야? 앞으로는 뭐라 부른다고요? 발코니.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집에 가면 또 얘기합니다. 베란다라고. 배운 사람답게 절대로 이제는 이렇게 발코니지 베란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닥 면적에 산정하지 않을 때는 발코니라고 부르고 산정할 때 뭐라 불러요? 그때 베란다예요. 단독주택은 산정합니다. 가령 이렇게 주택이 있다. 2층 2층 집에 요거 2층 집에 요거 이게 뭐죠? 요게 1층에 바닥 면적이 예를 들어 100이다. 2층도 100입니다. 그러니까 요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정합니다. 1층은. 그러니까 요거는 2층 사람 사는 집에 뭐요? 베란다. 요때 뭐라 불러요? 요는 이게 베란다예요. 그래서 면적에 산정하지 않을 때는 뭐라고요? 발코니. 산정할 때는 베란다라고 부른다. 단독주택은 산정을 반드시 합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주택 문화는 공동주택이 아니죠. 그죠? 과거부터 단독주택 문화가 흘러오면서 그때부터 우리 조상들이, 그죠? 우리 부모님들이 베란다라고 불러가지고 계속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불러온 겁니다. 이제는 바뀔 때가 되었습니다. 집에서 혹시 부모님들이 베란다 하면은 어머니 발코니입니다. 이렇게 안경 딱 쓰고 일부러 얘기해 줘야 돼요. 특히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 중에서 내가 조사해 봤어요. 보니까 가장 싫어하는 며느리 직업. 어떻게 알았지? 선생님. 맨날 와서, 맞아요. 와서 똑 부러진 건 맞는데, 어느 순간 듣다 보면 제가 학생인 기분이래. 알았다, 얘 하면서. 실수하면 와가지고, 어머니, 이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맞긴 맞아.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하시고, 지는 안 하면서. 똑 부러지 말하는 것이 맞긴 맞지만, 시어머니가 듣기에는 굉장히 좀 안 좋게 들리는 것이죠. 말도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한테 얘기하듯이
그래서 그런 게 있다고요. 여러분들 절대로 선생님 하는 면허 들지 마세요. 아시겠죠? 나가 살아. 나가 따로 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단독주택은 뭐라고요? 베란다. 공동주택은 발코니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3번 줄 거예요. 필로티. 1층 필로티. 필로티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정하지 않고요. 4번 승강기 탑. 그렇죠? 옥상에 승강기 탑 툭 튀어나온 부분. 옥상에 또 계단탑도 툭 튀어나온 부분. 장식탑이든 옥상에 막 장식 같은 거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장식탑이든. 중요한 다락. 자, 다락은 층고가 1.5m 이하. 아시겠죠? 1.5m 이하죠. 이하인 것. 요것은 당연히 바닥 면적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저를 봐요. 우리가 이제 1층 건물이다, 1층. 이래 있는데, 여기에 다락이다. 누가 봐도 밖에서 봐도 1층 건물이 맞아요. 이럴 때 1층 바닥도 100이고 다락도 만약에 100이다 가져가자. 이 건물이 만약에 바닥 면적이 200을 한다면 이건 2층 건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높이 얼마요? 1.5m 이하일 때는 바닥 면적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락 들어가게 되면은 쓰질 못해요. 물론 이제 누구는 쓰겠지만. 아시겠죠? 그리고 경사진 지붕 있죠? 이런 식으로. 경사진 지붕은 1.8m 이하까지입니다. 아시겠죠? 바닥 면적에 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사지지 않은 것은 1.5m 이하까지. 경사진 지붕은 뭐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5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 줄 거예요. 지상층.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등등등. 이때 지상층이지 지하층이 아닙니다. 그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번 리모델링 줄 거예요. 자, 리모델링 할 때 뭐 미관 향상, 열애,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과하여 줄 거예요. 외벽에 부과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 줄 거세요. 그거 마찬가지로 바닥 면적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4번 연면적. 뭐라고요? 연면적. 연면적. 바닥 면적을 하나의 건축물입니다. 두 개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의 건축물만 바닥 면적을 전부 다 더한 것이 바로 연면적이다. 줄 거세요.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다. 그런데 옆에 보세요. 옆에요. 용적률 산정할 때는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첫 번째 지하층 면적. 그러니까 지하층 면적은 용적률 산정할 때는 연면적에서 빼는 겁니다. 두 번째,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 그러니까 지하층은 주차장으로 쓰든 상가로 쓰든 술집으로 쓰든 이 건물 빠담빠담으로 쓰든 아시겠죠? 전부 다 뺍니다. 그런데 지상층에 있는 주차용 면적도 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줄 거예요.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 저 들어봐요. 초고층이다. 뭐 50층 이상이다. 그죠? 네. 준초고층이다. 그 이하다. 그러면은 피난 안전구역 면적은 솔직하게 건축 입장에서 요걸 임대해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에도 그걸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니까 그 대신에 그러면 내가 연면적에서 빼주겠다 그 말이에요. 4번 마찬가지죠.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 공간 면적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그렇죠?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건축물에 거주하는 그 입주자를 위해서 수익을 포기한 거기 때문에 대신에 연면적에서 빼주겠다. 그래서 필요한 안전구역 면적, 대피공간 면적입니다. 마찬가지 2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시장층에 있는 주차장 면적이요. 이것도 우리 주차장법상 하겠지만 얼마든지 수익 창출할 수 있는데 그 입주자를 위해서, 그죠? 주차용서이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연면적에서 용적률 계산 시에 연면적에서 물론 빼주겠다 그 말이에요. 지하층 마찬가지. 그러면 저로 봐요. 여러분들이 건물이 이래 있어요. 건물이 이래 있어요. 자, 지표면입니다. 지하 1층에 1, 2, 3층 건물입니다. 이럴 때, 자, 각 층의 바닥 면적이 1층도 100, 2층도 100, 3층, 지하 1층, 2층, 3층도 100. 자, 지하 100, 1, 2, 3층 각각 전부 다 100입니다. 자,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얼마일까요? 얼마요? 얼마요? 자, 400. 손들어요. 400. 400이다. 손들어요. 내려봐요. 뭔 소리 300이다. 손들어요. 300. 버쩍. 자, 들고 있어. 들고 있어. 아층. 연면적이 뭐라고요? 하나의 건축물. 왜 그걸 빼? 왜? 두 개 아니에요. 다시 시작. 하나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합계잖아요. 그럼 지하층 바닥은 바닥이 아니요? 여기 들어가면 붕붕 떠 이렇게? 얼마요? 400이 3이야. 내가 300 할 줄 알았어. 알았어 내가. 그런데 용적률 그렇죠. 구할 때. 아, 지나가서 벌써.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이죠. 그죠? 뭐 지하층은 어떤 걸로 사용하는 관계없이 무조건 빼는 것이고요. 만약 1층이 필로티로 된 주차장이다. 이럴 때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얼마요? 지하 여기는 필로티 얼마요? 얼마? 중에 봐 얼마요? 여기 뭐요? 필로티 얼마요? 200이야? 네? 아니 뭘 때려? 멍 때려? 얼마야? 여기 필로티일 경우에 얼마야? 연면적 300? 둘 다 나가. 얼마예요? 그냥 400이지. 아, 저 인간이 왜 자꾸 이거 필로티를 강조하지? 그래도 400이잖아. 연면적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300이야, 300. 300이에요. 왠지 압니까? 조금 전에 했잖아요. 바닥 면적에서 필로티는 뺀다고. 필로티 397 공부한 지가 3분밖에 안 됐거든. 거기 필로티. 여기 바닥 면적이 3번에. 그죠? 자, 좋아요. 그거는 됐으면 지나갔고 하여튼 간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잘 봐요. 하여튼 간에 용적률 산정 시에는 자, 이것이 네 가지인데 이론적으로 낼 때에는 1, 2, 3, 4를 다 거론하겠죠. 이론적일 때는. 그런데 계산 문제 낼 때는요. 1번하고 2번만 나와요. 지하냐 지상층에 있는 주차용이냐. 왜냐 3번 4번은요 초고층 건물 못 그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시에는 주로 1번하고 2번을 물어본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요 그림이라면 이러면 자 요건 아까 전에 똑같이 자 요거라면 여기 얼마 집어넣어야 돼? 얼마?
300, 그죠? 지하층은 빼야 되겠죠? 그냥 연면적은 400이지만 용적률 계산 시에는, 용적률 구할 때는 용적률이 주어지고 뭐 연면적을 구하라 하든지 간에 그래서 계산할 때는 얼마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다 300을 넣어야 맞다 그 말이에요. 요걸 넣어야 맞는 겁니다. 400을 넣으면 안 되겠죠? 네. 요걸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다 좋아요. 2번 주차장 면적, 피난 안전구역 면적, 대피 공간 면적은 그만큼 그 건물의 입주자를 위해 좋은 거니까 빼준다 해서 이해했어요. 그죠? 근데 왜 용적률 계산 시에 왜 지하층은 왜 빼주는 거예요? 지하층은 돈 벌어먹고 있는데 현재 주차용 쓸 때는 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빠담빠담도 월세 낼 것이고 할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안 가봤어요. 그냥 물어봤어요. 오니까만 써있더라고. 근데 뭔지 궁금하긴 해. 왜 지하층은 외울 때 우리는요, 아, 지하층 빼라고 하니까 빼는구나 라고 넘어가지 말고 왜 지하층 면적을 빼주냐 그 얘기예요. 지하층 면적도 이거 팔 때 건축비가 진짜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토목공사 할 때. 그렇게 돈 들어가지고 했는데 주차장으로 쓰든 뭘로 쓰든 간에 돈을 벌어먹을 텐데 그럼에도 어찌 보면 좋은 것도 아닌데 왜 빼주냐고. 그냥 연면적에는 포함시키는데 용적률 계산 시에 왜 빼냐고요. 둘은 안 물어봐. 물어보면 또 멍 때린다 할까봐 안 물어봐. 왜 그럴까요? 표정이 내가 알면요 왔겠네. 왜 그럴까요? 네? 왜요? 왜? 왜? 이게 왜짜요, 왜? 왜 그럴까요? 나를 봐, 이런 거 보지 말고. 자, 저를 봐요. 용적률의 요 적자가 한문으로 싸울 적자예요. 한문으로 이제 다음에 쓸게요. 자, 싸울 적자야. 알고 있어요. 시간 단계에서 안 쓰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요? 싸울 적자. 적폐할 때 적자가 뭐요? 싸울 적자입니다. 그런데 쌓는 것은 지표면부터 쌓는 거죠. 지하는 쌓는 게 아니잖아. 지하는 이렇게 파는 거잖아. 파는 거. 그러니까 지하는 쌓는 게 아니라 파는 거예요, 파는 거. 용적률은 여기 지표면부터 위로 쌓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는 쌓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후벼 파는 거기 때문에 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는 건축물 높이입니다. 높이. 자, 시끄럽고요. 건축물 높이. 자, 먼저 줄 거세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입니다. 높이. 근데 옆에 보니까요, 줄 거 보세요. 줄 거 봐요. 1층 전체의 필로티, 가로 안 무시해버리고 1층 전체 필로티죠. 맨 마지막 줄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1층 전체가 필로티다. 그러면은 주차의 면적이다. 그러니까 바닥 면적에도 빼고 높이에도 빼는 겁니다. 그렇죠? 네. 바닥 면적에도 빼고 높이에도 빼고. 그렇죠? 요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여러 번 건물이 가정하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1층 여기가 이제 지표면이고요. 2층 이렇게 처마.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벽이 기둥. 자, 이럴 때 건축을 높이는 일반적으로 그냥 이겁니다, 이거. 그죠? 이게 일단은 건축물 높이예요. 물론 1층 전체가 필로티일 때는 일단은 뺀다는 건 알고 계시고요. 높이요. 그러면 처마 높이는 뭐냐? 요게 아니고, 요게 기둥이 상당히, 어차피 요 제외되는 거니까, 그죠? 1m.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이게 처마 높이예요. 이게 바로 쌍가로 2번입니다. 2번. 그러니까 높이와 처마 높이는 반드시 밖에 나가서, 그죠? 지표면부터입니다. 땅부터, 그죠? 예. 붙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 들어가서 방바닥부터, 방바닥 윗면부터 위층 방바닥 윗면까지, 얘가 층고예요. 층고. 요것이 바로 쌍가로 4번입니다. 층고. 이 층고가 바로 한계층입니다. 뭐라고요? 한계층. 그리고 요거, 만약에 요것을 우리가 반자라고 한다면, 반자, 천정을 가려주는 반자 한다면, 방바닥부터 여기 반자까지는, 여기 반자를 한다면요, 얘는 반자 높이다. 높이다. 이것이 쌍가로 3번입니다. 이 그림으로 이제 다 알 수 있겠죠. 건축물 높이, 처마 높이, 층고, 반자 높이. 그러니까 층고와 반자 높이는 방바닥부터고, 건축물 높이와 처마 높이는 지표면부터입니다. 일종의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봤어요. 자, 다시 쌍가로 1번 갑니다. 그리고 1층 전체가 필로티이다 뺀다 그랬죠. 자, 오른쪽 박스 1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하세요. 두 개 볼 겁니다. 1번 높이가 산정하는 방법이 달라요. 얘는요, 반드시 가로 구역을 단위로, 이겁니다. 가로 구역이 뭡니까? 도로로, 저를 봐요. 이게 처음부터 도로고, 이런 식으로, 이게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면적. 이게 여기 뭐요? 가로구역. 가로구역은 굉장히 많겠죠, 그죠? 광명시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동서남북에 전부 다 이렇게 도로 들어있다. 이 안이 뭐라고 보여, 이게? 이게 바로 가로구역이에요. 가로구역. 얘도 가로구역이고요.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이게 뭐라고요? 가로구역.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는 건축물 높이는 줄 거세요. 전면 도로의 중심선입니다. 도로. 그러니까 전부 다 똑같이 맞추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잘 보세요. 만약에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A라고 하는 가로구역 있고 B가 있다면은, 만약에 지대가 B가 좀 낮아. A는 딱 보기에 수평인데 얘는 좀 지대가 낮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높이는, 얘는 푹 꺼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똑같이 높이 짓더라도 여기 건축물이 이 정도 나온다면 얘는 오히려 안 보이니까, 안보를 빼고 이렇게 하면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전면 도로 있죠? 도로. 그게 뭐라는 거야? 전면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따진다. 전부 다 높이를 뭡니까? 같이 한다. 그 말에 같이 한다. 똑같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도 좀 일정하게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는 건축물 높이를 뭐라고요? 동그라미 마세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높이를 한다. 전면도로의 중심선. 그러니까 도로에 가장자리 하면 안 되니까. 왜냐면은 만약에 도로도요, 약간 경사진이 있어가지고, 그죠? 그러면 어느 쪽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중심선. 너도 나도 똑같이 중심선입니다. 중심선이 있는, 거기 있는 높이를 따져가지고 너도 나도 중심선에 맞춰가지고 높이를 따진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그냥 건축물 높이 아닙니다. 가로 구역에만 나왔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요거 중요하고요. 3번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다 알겠지? 그죠? 뭔지. 그로서 밑에 그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건축물의, 자, 동그라미 하세요. 건축 면적, 대지 면적 아니에요. 바닥 면적 아니에요. 뭐라고요? 건축 면적. 건축 면적의 8분의 1.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서 동시에 12m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건축물 높이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면 12m까지는
산정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론 보니까 공동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6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옥탑 방이 좀 더 큰 이유가 8분의 1이 아니라 6분의 1이기 때문에. 가령 건물이 요래 있다. 요 위에 거, 요 옥상을 8등분해, 8등분. 그죠? 위에 있는 면적을, 건축 면적을 이게 8등분해서 요거죠. 그죠? 8분의 1 이하. 여기, 만약 1에 있다. 여기, 멋지게 1에 있다. 일단, 요것이 얼마라고요?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일단 이하여야 되고요. 그죠? 플러스 얼마까지? 12m 이하까지는 높이에 산정하지 않는다. 가령 이 건축물 높이가 자, 한 층당 4m를 가정하고 1층이 필로티로 된 주차장을 하고 그리고 지하는 뭐 빼는 거니까 항상 지표 몇 미터니까 그죠? 높이는. 그리고 이 높이가 만약에 15m일 때 이 건축물의 높이는 얼마일까요? 얼마야? 얘기해봐요. 틀리면 어때? 틀리면 쪽팔리면 되지. 괜찮아. 얼마예요? 몰라요? 얼마야? 그렇죠. 15죠, 15. 일단 얘는 빼죠, 그죠? 빼고, 요거 4m. 여기 12m까지는 빼죠, 그죠? 얘는 포함시키죠, 그죠? 그러니까 3. 얼마예요? 15m. 이렇게 산정하면 된다. 얘기해요. 하지만, 아까 얘기죠. 85 이하 중앙형 건축물은 6분의 1이다. 그 정도만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 면적이에요. 자, 매매 층수. 5번 층수. 층수는 또 약간 달라요. 약간 높이 아니니까 요 자체를, 그러니까 12m 없는 것 뿐이에요. 승리 답을 층수로 보냐 안 보냐 그 얘기죠. 쉽게 말하면. 요거랑 같이 그리면은 원리는 같습니다. 자, 이런 건축물이 있는데 똑같아요. 이렇게 4층 건축물이 있다. 1층이 필요티다. 그럼 이럴 때, 자, 요 부분. 여기에 승강기가 있는데 승강기 탑이 요래 있다. 그죠? 위에. 뭐 계단탑이다. 이 올라가는 계단탑이다. 있을 때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뭐요? 건축 면적의 얼마? 요것도 8분의 1 이하이고요. 똑같이 아까 주거용 건축물 있죠? 그거는 85 이하는 6분의 1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자, 좋습니다. 헷갈리면 저기 빼.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4층 건축물이 있는데, 그죠? 있는데, 앞에 보면은 이것도 똘렁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4층으로 보냐, 5층으로 보냐,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무조건 승강기 탑이나 이런 것들을 층수에 산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만큼 줘가지고, 이거 뭐야? 승강기 탑이야.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 면적 얼마요? 8분의 1까지만 딱 해주는 겁니다. 건축 면적의 8분의 1까지만 된다면은 층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몇 층 건물? 1, 2, 3, 4, 5층 건물이 아니다. 높이도 보면 당연히 12m 이하까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 얘기 똑같이 건축 면적에 똑같이 밑에 박스 안에 8분의 1 이하. 요것도 85 이하는 6분의 1 똑같습니다. 이번은 2번 지하층. 지하층은 당연히 높이에 빼죠. 높이는요 지표 면부터니까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층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층수도 자 앞에 있는 건축물 이건 5층 건축물이네. 그러면 지상층만 말하는 것이지 지하층은 층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번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얼마마다 4m마다 한 개 층이에요. 체육관인데 체육관 높이가
20m 안에 1층 건축물, 큰 대형 1층 건축물, 이게 아니고 4, 5, 20, 5층 건축물로 취급한다는 얘기죠. 4번, 층수가 다르면 그중 가장 많은 층수입니다. 아파트 가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가보시면은 맨 끝에 한계동이 대부분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된 게 있어요. 아파트가 있어요. 이런 게 가끔 있어요. 이런 게 있죠, 그죠? 이런 거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일조 꼬리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는 용적률이 욕받이가 안 되니까 하는 경우 있어요. 이럴 때 이것이 15층이다. 이건 12층이다. 요 12층에 입주한 사람은 15층 건축을 하는 것이지, 내가 맨 위에 12층에 있으면 이 건물이 12층 건축물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가장 많은 층수 뭐라고요? 15층 건축물을 말한다. 거기까지입니다. 지표 면 산정은 볼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 보겠습니다. 높이 제한. 높이 제한은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